차가 뭘요? 이러고 그냥 가는데. 살짝 밑에도 닿은 상황인데. 그냥 이제 뭉개고 가네, 뭉개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터의 나인석입니다. 여기는 인제 스피디움 옆에 있는 오프로드 파크로입니다. 근데 이 차는 뭐지? 이네오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네오스라는 회사가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아마도 모터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르세데스 포뮬러 1카에 붙어있는 이네오스 로고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는 잘 모르죠. 이 회사는 영국에 있는 세계에서 손꼽는 화학기업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한 사람, 짐 래트클리프 경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실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라는 차와 회사를 보신다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리지널 디펜더가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자 디펜더의 팬이었던 래트클리프 경은 그러면 내가 공장에 있는 생산 설비를 다 살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랜드로버에서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만들지 뭐, 더 잘 만들면 되잖아 하면서 뭐 ZF, BMW 엔진, 마그나 슈타이어 엔지니어링, 카라로, 차축 뭐 이런 것들 세계 최고들을 다 모아서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회사, 거기에서 나온 차가 바로 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럭셔리, 잉여력의 끝판왕의 결정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입사인 차본 모터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이런 차를 몇 대나 팔겠다고 공식 수입원이 됐는지,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엄청난 오프로드 파크루를 인제 스피디움과 함께 만들었는지 사실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승을 해보고 나서 아,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라펙터 나윤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시승을 하고 있고요.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트라이얼 마스터. 그러니까는 트레일 마스터가 아니에요. 트라이얼 마스터. 그래서 트라이얼을 뛰는 차고요. 오프로드 스펙입니다. 지금 뒤에서 카메라에다 찍히겠지만은 주차 브레이크도 기계식이고요. 지금 위쪽에 이렇게 오버헤드 콘솔이 있거든요. 이 오버헤드 콘솔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디퍼런셜 락, 오프로드 모드, 어시스턴트, 익스테리어 라이트, 인테리어 라이트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는 곳들이 쫙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리노미터가 있고요. 와,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시트 히터 스위치를 뭐 이렇게 달아놨대. 그리고 에어컨 키면은 무슨 폭발할 것 같아. 그리고 오디오 뮤트 스위치를 잘 만들어 놓은 건 되게 좋네요. 자, 스타트 스톱도 요즘 시대엔 필요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가볼까요? 뒷문이 안 닫혔대요. 닫아드릴게요. 살짝 덜 닫겠네. 밀폐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힘을 조금 주셔야 해요. 네. 힘 좀 더 쓸걸. G바겐이 잃어버린 문 닫는 느낌이 살아있어서 좋죠. 그렇죠. G바겐 느낌 딱 나죠. 네. 금고 안에 들어있는 느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차가 쓰고 있는 엔진이 BMW B58 엔진이에요. 이 6기통, 직렬 6기통 BMW에서 가장 잘 만든 엔진인데 그 엔진을 익혀서 마치 디젤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력은 286마력 정도로 줄었는데 사실은 그 대신에 늘어난 게 뭐냐? 토크죠. 와, 지금 이렇게 통나무길을 통과하는데 이 서스펜션이 통과하는 느낌이 대단히 부드럽고 진동은 없어요. 차에 움직임은 있으나 진동은 없어요. 좋네요.
이럴 때 이제 힐 디센트 컨트롤을 작동을 해도 되죠. 아, 그런데 승차감 너무 좋다. 그리고 스티어링이 아주 느립니다. 이 스티어링 기어비가 이렇게 느린 게 바로 이 오프로드 특성이에요. 차를 움직임을 지긋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프로드에서는 이 크로스 스티어링을 하는 것보다 이 보내기 스티어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이 정면 카메라는 수평 유지, 근데 뒤쪽 카메라는 그냥 고정 앵글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갈 코스인데요, 자갈 코스는 진짜 차가 빠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곳인데 어떻게 가나 볼까요? 와, 한번 1분 서 볼게요. 섰다가 출발해 볼게요. 껌이네. 자, 여기는 이제 휠 트래블 코스라고 해가지고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죠. 차가 대각선으로 얹히는 느낌,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차가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차가 얹혔을 때 느낌이 뭐 별게 없어요. 왜냐면 이 라이브 엑셀이 움직이는 느낌이 정말 깔끔하게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가셔야 되고요. 네. 가운데로 쭉 밟으면서 올라가시면 되고, 네. 올라가자마자 내리막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올라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올라갈 때 보면은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옆에 기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움직이는 게 너무 천연덕스럽게 움직여요. 정말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장비를 사면은 실력을 돈으로 사는 거죠. 시소가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자, 시소를 타는데 차가 충격을 흡수를 하는 그 능력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대단히 쉬워요. 아, 이 모글 코스, 이 모글 코스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타면은 되게 겁나하는, 그리고 차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약간의 이음이 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원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면 코스가 나왔는데요, 사면 코스는 실제로 차가 몇 도 옆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 차가 그쪽으로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정차할게요. 네. 저희 인공괴물들 재밌게 잘 타고 오셨어요? 네. 저희 이제 자연괴물이고요. 네. 인공괴물이 편안하게 넘어오셨다 그러면 자연괴물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중립 놔주시고요. 저희 4륜 로우 걸게요. 네. 중립에서 이제 레바를 당기셔서 위로, 그렇죠. 어유. 그리고 센터 락까지 한번 걸어볼게요. 오른쪽으로 미시면 돼요. 당겨서, 그렇죠. 어유, 너무 잘하시네요. 아, 여기 다 떴다. 네, 어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4륜 하이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륜 로우로 가고 디퍼런셜 락이, 센터 디퍼런셜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별일이 없죠. 그러니까 로우 기어로 가면 이제 주행 보조 장치들이 꺼집니다. 그래서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거 꺼졌고요. 지금 다 자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그러면은 네. 이번에 여기서 바로 리어락을 체결하고 가볼까요? 아, 네네. 네. 아까 리어락이- 기억하실까요? 아니요. 저 오버헤드 패널 여기에 보시면 네. 디퍼런셜 락. 리어. 네. 한 번 더 눌러야 되나요? 잠시만요. 한번 손 떼보시겠어요? 네, 지금 네. 깜빡거리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에서 유도만 해드릴게요. 네. 지금 리어 디퍼런셜 락이 걸렸습니다.
프론트는 안 걸렸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디퍼런셜 3개의 락을 다 걸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앞바퀴가 확실히 떴다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차의 움직임이 덜컹거리거나 트랙션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트랙션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강제로 휠 트래블을 만드는 차들은 흔들리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자, 하체의 이음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원래 있는 것이다. 모드 코스 진입하시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머드팩 하러 갑니다. 그리고 차 안에 모기가 한 마리 탔어요. 지금 저는 2분 드로틀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차는 디퍼런셜 락이 중간과 뒤가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전혀 불안함이 없는 트라이얼 마스터한테는 껌값 신 코스. 경사로 타면서 왼쪽으로 진입할게요. 네. 경사로를 넘어서 오케이. 네. 네, 수로 코스 바닥면이 범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시고 알겠습니다. 탈출하는 저기 그 네. 경사로 면에서 네. 잠시 멈추셨다가 물 한번 빼고 네. 탈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출발! 자, 여기는 하부 세차하러 온 코스입니다. 하부 세차.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진짜로 하천 통과하는 것처럼 바닥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도화 코스가 아니고 진짜 개천을 넘는 느낌. 저 지금 로우 기어에서 엑셀에서 발 띄고 크리핑으로만 가고 있는 중입니다. 크리핑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건 이 차가 토크가 충분히 있다는 소리고요. 자, 여기에서 물 좀 빼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페터 나윤성입니다. 지금 뒤에 보고 있는 차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의 필드 마스터라고 하는 옵션을 가진 차입니다. 이 차가 이제 조금 더 편의 사양이 좋고 조금 더 럭셔리하게 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휠도 이제 알로이 휠이 꽂혀 있고 타이어도 적당한 타이어가 꽂혀 있죠.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제가 아까 타고 왔던 이 트라이얼 마스터의 경우에는 스틸 휠에 이제 얼트라인 타이어가 꽂혀 있습니다. 그거는 저 차 가지고서는 좀 더 심하게 가겠다는 소리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럭셔리 커스터머들한테는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차는 옆에 이렇게 사이드에 인테이크가 달려 있죠. 요 자리에 저 트라이얼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노클처럼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스노클처럼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스노클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레이즈드 에어 인테이크. 그러니까는 얘는 이거 가지고서 잠수하지 말란 소리고요. 그냥 물은 요 80cm 정도 통과하는 것만 그냥 데려가고, 그 대신 뭐 나미비아나 이런 데 사막 갔을 때 깔끔한 공기를 일로 빨아들이는 것만 더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다시 저 차로 가서요. 아, 그 사이에 겹쳤네. 저 딴 차로 찍을게요. 네, 이럴 때는 짬이 좋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이 브리티시 그린 색깔로 해가지고서 나 영국 차야, 그리고 디펜더 같지, 디펜더 같은데 나는 조금 뭔가 달라 하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클래식한 디자인은 유지를 하되 잉여력과 덕질은 정말 끝까지 한. 제가 볼 때 이 차의 덕질을 그냥 보여주는 거는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기 요 차를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레일이 달려 있는데요. 이 몰리 시스템처럼 이 레일이 있으면은 요거 밀리터리 에어소프트건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일 시스템이 뭔지 아실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와도 요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걸고 여기에다 받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젤리캔을 달 수도 있고 테이블을 달 수도 있고 가방을 넣어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짝도 내부가 강화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은 필드마스터 에디션인데 왜 이 벨스타프 마크가 있냐? 왜냐면 이네오스 그룹이 벨스타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벨스타프는 오프로드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클래식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좀 보면은 이게 차가 아니라 뭔가 무슨 중장비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기에 나침판도 있고, 아까 계기판에 보면 크로노그래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는 에어컨 컨트롤, 히터, 팬, 오토 에어컨, 존, 온도 조절, 그런 거고, 여기에 보면은 윈도우 디프로스트가 앞에, 뒤에, 비상등, 클라이밋 컨트롤, 에어컨, 리서큘레이션. 그런데 뭘 이렇게 이걸 거창하게 달았대?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가 보면 엔진, 이거 스타트 스톱, ISG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뮤트 버튼과 볼륨.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크 어시스트. 요런 것도 있구나.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트랜스퍼. 이거가 이제 보면 풀타임 4륜이고요. 그 다음에 4륜 하이 기본이고, 로우. 그런 다음에 이게 옆으로 탁 제끼면은 락입니다. 그게 센터 디퍼런셜 락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가 이제 이거 센트럴 컨트롤. 이게 이제 그 아이드라이브 시스템하고 비슷하죠. 요즘 이게 많이 없어져 가는 추세이긴 한데. 그리고 제가 운전석 쪽으로 가보기 전에 요걸 또 해야 됩니다. 변속 레버는 BMW에서 봤던 이 전자식 변속 레버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BMW에 사용하고 있는 변속기와 엔진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요 제어 로직은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셀렉트 레버, 가죽이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간단한, 사실은 뭐 그다지 거한 기능은 없는 센터 콘솔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뭘 꽂게 돼 있죠? 뭘 꽂을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레카로예요. 좀 과하지 않아요? 이런 차에 왜 과한 레카로를 했을까?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닥 얘기를 안 했구나. 이 바닥이 보면은 카페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PVC로 이렇게 카바레이션 하는데, 이렇게 딱 드라이버로 열어가지고 딱 띄어내고 나서 물을 뺄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하게 세척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카가 아닙니다. 장비입니다. 머신이에요. 이퀴먼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쪽을 볼까요? 위쪽을 보면 그레나디어라고 써 있고, 딱 보면 파워, 그러니까 이 파워 아울렛, 익스터널 파워 아울렛, 그리고 인터널 파워 아울렛 두 개, 이렇게 딱 제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차량이 보면은 차 높이가 2.05m, 80.7인치, 2.15m, 84.6인치라고 하고, 이게 이제 차를 통과를 할 때, 그 좁은 공간 통과할 때 그거를 한번 감안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딩, 도하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재밌는 게 한 번 눌러서 안 되고 두 번 눌러야 되는 그런 이제 작동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머전시 콜, 잘 사시는 분들이 사는 차니까 그런 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시스턴트, ESC를 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힐 어시스트 있죠. 우리가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헤드라이트 높이 조절이고 보조 주행등을 켜고 끄는 거, 익스테리어 라이트죠. 여기 실내등.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그런데 어이없을 정도로 백밀러는 기계식입니다. ECM 룸미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크지 않은 여러 가지 기능들만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겁니다. 계기판이 없고 계기판 대신에 이렇게 경고등 유니트만 미니멀하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전방 시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 차를 가지고서 뭘 할지를 정확히 알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차가 트레일마스터잖아요. 고급 차량에서 여기에 썬루프가 있어요. 이 썬루프 옛날에는 많이 써보셨는데 요즘에는 이런 썬루프 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썬루프는 뛸 수 있어요. 띄어서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뭔가 좀
그 사파리에서 그 사자 찍을 때 그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도어 트림 아주 기능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옆에서 찍어 볼게요. 이 옆에서 찍으면 거의 평면입니다. 요거 한 2cm 정도 튀어나왔나? 그 소리는 뭐냐면 도어가 있고요. 도어 안쪽으로 이렇게 트림을 팝니다. 그러면은 이 차가 사실 박스형 구조인데 이 팔꿈치 놓는 공간을 속으로 파서 넓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G바겐이 쓰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전통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이 차에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뭐 그냥 요건 좀 느낌 그렇다. 이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건 그 옛날 시외버스 느낌인데. 이건 난 몰라.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좌석 가기 전에 여기 주유구가 있네요. 이 차는 가솔린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유구 하나만 있는데 당연히 디젤 모델, 우리나라 안 들어오는 B57 디젤 3기 6기통 3000cc가 달리면 여기에 요소수가 달리겠네요. 자, 뒷좌석에서 보시게 되면 뒷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한 기능 없고요. 그냥 뒷좌석 공간을 그냥 줬습니다. 근데 뒷좌석조차도 레카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타 볼게요. 이렇게 이제 딱 밟고 탔어요. 네, 이 차는 뭐 뒷좌석이 메인은 아니니까. 뒷좌석은 뭐 인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앞에 탄 사람이 조금 뒤로 밀었을 때를 위해서 이렇게 뒷좌석 등받이 뒤를 파놨다. 그리고 다리 공간은 이렇게 앞으로 뻗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요만큼까지만 써라. 요만큼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넓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사다리가 있죠. 이렇게 해서 문을 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게 하면은 요 뒤쪽에도 이렇게 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 레일이 달려 있죠. 그리고 2열 시트 등받이가 저렇게 PVC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장비 실는 거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실어라. 깨지진 않는다. 자, 이 문손잡이도 요 보면 딱 요렇게 옛날 방식 기계식이죠. 그리고 본네트는 요렇게 두 번 당겨라. 요것도 BMW 스타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무겁지 않으세요? 안 먹었습니다. 알루미늄이군요. 자, 이 엔진은 커버를 벗겨보기는 제가 배가 닿아서 안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B58 BMW 6기통 엔진인데 튠을 마치 디젤처럼 했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죠. 1750rpm부터 토크 나오고 최대 출력이 4750rpm이에요. 그 요즘에 고출력 디젤보다도 피크가 낮아요. 그러니까 완전 뚝심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이 앉아있는 위치는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아래쪽 높이를 높여 놓은 차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낮춘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생존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요거 오랜만에 본다. 스티어링이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요런 느낌이 그래서 아까 그런 느낌이 났구나. 스티어링이 되게 느린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끈끈하게 움직여요. 요즘 그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의 미끈덕 거리는 느낌과는 달랐던 이유가 이거였네요. 감성 부자 인정. 그러니까 이렇게 유압 파워 스티어링도 쓰고 차 무게도 대충 뭐 감안 안 하고 다 세게 만들고 이러니까 연비가 5kg가 나오지. 그런데 그래도 타는 게 이네오스 그레네디어를 타는 고객들의 인여력입니다. 아까도 제가 정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업 담당 이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차의 고객군이 예상보다도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뭐 이 차의 벤치마크가 아니라 이 차를 로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예 몰라. 이 얘기는 내가 안 할래. 결론 부분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프로더니까 차 바닥을 보셔야겠죠.
견인고리 보셨나요? 좌우 프레임에 직결된 견인고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험한 곳에서 견인이 되더라도 뭐 견인고리가 끊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그리고 지금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스키드 플레이트예요. 이게 두께가 거의 한 2.5mm 정도 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스키드 플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 바닥에 리치드 엑셀이 5링크로 되어 있는 방식인데 저 디퍼런셜 하우징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운데 있으면 아무래도 통과할 때 걸리적거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봐도 마찬가지인데 보시게 되면은 바닥이 되게 가지런하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없이 바디온 프레임 차이고 밑에 뭐가 장비가 많은데도 밑에가 가지런합니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뭐 하나가 걸려서 못 가는 일은 없다는 소리예요. 다음 코스로 저희가 간 곳은 임도입니다. 근데 오디오 문제가 생겨서 제가 녹음으로 대신할게요. 저희가 간 곳은 한석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는 곳인데 이번 행사를 위해서 정상까지 특별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길의 표면이 군데군데 미끄러웠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2가지 특성이 있어서 저 같은 오프로드 초보한테는 꽤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산이 돌산인가 봐요. 그래서 임도를 닦아놓은 곳에도 비포장路面에는 군데군데 바위가 날카롭게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타이어한테도 부담을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고랑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깊은 고랑이 나란히 파여 있어요. 이건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서 계속 흘러서 파인 곳인데 이런 곳에 타이어가 빠지게 되면은 차가 이제 밑이 얹혀서 못 올라가는, 그래서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가야 되는 이런 곳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길을 가로질러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거는 일부러 파는 배수홈인데 이건 역시 한 20-30cm 정도의 깊이로 가다가 군데군데 파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랑이 깊게 파이면서 동시에 바위가 더 돌출된, 이래서 점점 험해지는 코스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길을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정말 쉽게 달렸습니다. 올라갈 때도 타이어 한번 헛도는 느낌 없었고, 그리고 고랑에 타이어가 빠져도 한 번도 차가 휘청거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인스트럭터 분들이 고랑이 보이면 더 치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해봤죠. 그런데 정말 놀랐던 게 어떤 곳이었었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가로로 파인 배수로 고랑 있죠. 여기로 이제 타이어가 내려갈 생각을 하면은 차가 쿵 하고 떨어지겠구나라고 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막상 차가 지나갈 때는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몸에 힘만 괜히 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프로드 주파력, 그리고 요철을 흡수하는 서스펜션의 능력, 그리고 차체의 강성,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이 임도길을 타면서 결론이 나왔어요. 야, 이 차 정말 고급 차다. 그리고 고급 장비다라는 느낌이에요. 원래 장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정말 잘할수록 고급이잖아요. 뭐 멋지게 생긴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차는 정말 이 오프로드를 달린다는 일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동시에 좋은 게, 당연히 이렇게 고랑을 통과하고 그러다 보면 차는 이렇게 흔들리죠. 하지만 근데 쿵쾅 쿵쾅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퉁 툭 쓱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요동을 치지만 그냥 내장 운동은 조금 되는데 차가 충격을 받거나 내가 멀미할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오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느린 스티어링 휠, 리서큘레이팅 볼과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 스티어링 쪽에서도 킥백, 노면에서의 충격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프로드 머신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험로를 달릴 수 있었다. 이게 정말 럭셔리잖아요. 지금 계속 영상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길에 계속 고랑들이 파여 있어요. 그런데 차가 피해 가질 않아요. 그런데 잘 가요. 이것도 럭셔리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드의 럭셔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온로드 타는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차가 이제 스티어링이 되게 느린, 이게 이제 록톨록이 3.8바퀴 그 정도 되잖아요. 요즘은 2.5바퀴 정도가 기본인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한 60%를 더 돌려야 되는, 이게 이제 트럭 지나가시네, 트럭이 이렇게 돌리는 그런 기업인데, 스티어링 기업이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또 이렇게 바디온 프레임이면은 온로드에서 게다가 이 와인딩이야, 그거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그렇게까지 거추장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딱 돌 때 느낌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윗동네하고 아랫동네의 이 직결감이 좋아서, 지금 딱 보세요. 코너를 시작할 때보다도 끝에 이렇게 쭉 말고 돌 때, 요때 느낌이 아주 어처구니 없게 또 산뜻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하체 직결감,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차는 이 레더 프레임의 강성이 엄청난 과잉살상용인데, 그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살짝 느껴주더라도 그래도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랫동네가 허전한 느낌이 없고, 지금 요거 딱 돌아나가는 느낌 보세요. 이렇게 싹 말고 돌아갈 때, 그러니까 이 코너를 시작하는 느낌은 두네요. 어차피 이건 기어비가 하니까. 그런데 자세를 딱 잡고 난 다음에 도는 느낌은 의외로 깔끔해요. 자, 대부분의 오프로드 머신들은 오프로드에 가서는 자기 세상 만난 듯 즐겁지만, 거기까지 가는 온로드 주행이 너무나 고역스러운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하자면, 온로드에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상 오프로드에서 즐길 수가 없다,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네오스 그라나디어는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럭셔리네요. 물론 와인딩이나 온로드 주행이 장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이 차의 구성을 생각할 때, 게다가 시승차에 꽂혀 있었던 AT 타이어를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승차감, 이 정도의 조정 성능, 그리고 이 정도의 정숙성을 도로에서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와인딩에서 믿음직한 스티어링을 보여준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놀러 갈 때까지도 편안하게 주인을 모신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성능은 기필코 유지한다. 이게 럭셔리구나. 또 한 번 럭셔리를 느꼈습니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에서의 온로드는 오프로드를 가기 위한 단순한 고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이게 럭셔리 맞아? 아무리 봐도 옛날 차처럼 생겼는데.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줬었던 G바겐 G580 위드 EQ 테크놀로지하고는 가격적으로도 더블인데 거의. 이게 같은 럭셔리라는 말을 써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객관적인 표준으로 볼 때 하고, 그런 다음에 내 마음속의 기준으로 볼 때하고의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자, G580 E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 차는 최상위 고급 미래적인 오프로더예요. 그러니까 벤츠에서도 상징적인 G바겐, 그거에다가 미래적인 전기차, 게다가 4바퀴 G턴, G코너링 같은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좋은 승차감과 정숙한 라이드까지. 이거는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것이 없는 정말 준수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럭셔리, 누가 봐도 아이코닉.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더 넓어지는 느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느낌. 하지만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완전히 그 접근법이 다릅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알고, 아는 사람끼리 너무 손잡고 행복해하면 그게 다인 차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향수, 그것이 주는 그 아날로그의 맛이 또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아쉬운 감칠맛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계적인 거부 중에 한 명인 짐 래트클리프 경이 자기만의 덕질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재력이나 덕질력으로 봤을 때는 저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했던 그 덕질의 결정체를 일반인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험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자, 내 덕질의 세계로 오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걸 왜 저 돈 주고 사?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와, 이런 차가 있단 말이야? 나 이런 차 기다렸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나뉘죠. 그런데 판매량에 있어서는 G바겐이 좀 많이 팔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차도 사실은 제한적인 차예요. 일단 2억이 넘어가는 차니까 당연히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사실은 사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 사고 싶을 거고 살려고 애를 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차를 가지고서 모든 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시내에서 주로 타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G바겐은 의외로 많죠. 그러니까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의 고객들은 이 1억 3천만 원 정도의 차를 사서 한 대를 가지고 다 하겠다는 고객층은 아닙니다. 그 차를 자신의 덕질, 자신의 취미, 자신의 레저를 위해서 한 대 더 사는, 즉 기추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고급차, 그리고 내가 뭐 스포티하게 운전할 수 있는 좀 고성능차,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오프로드의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얼추 짐작컨대 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사시는 고객의 구매력은 절대 1억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X5나 GLE의 고급 모델을 사는, 아니면 카이엔의 엔트리 모델을 사는 그런 계층보다는 훨씬 구매력이 높을 겁니다. 아마 자동차에 쓸 수 있는 돈이 최소한 한 3억에서 5억 원 정도. 그래서 이 차는 럭셔리입니다. 이 차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잉여력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정상적이고 정규적인 럭셔리인 G바겐, 그리고 정말 그 덕후의 느낌이 풀풀 풍기는 그러한 럭셔리인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둘 다 오프로드를 엄청나게 잘 뛰는 차지만 둘의 성격은 정말 다르다. 그래서 차를 만드는 부품을 고르는 것도 달랐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세상에, 제가 페라리 근무할 때도 느꼈던 건데,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이 소비자의 계층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곳들이 참 높은 데도 많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했던 인생 경험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인석이었습니다.